한동안 언론들은 이재명의 단식과 그 이후의 정치 행보 그리고 사법 처리 과정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으로부터는 한 발 뒤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조금 멀어졌었던 이준석이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니까 곧바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준석에게 쏠렸습니다.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자신이 인용한 밤비노의 저주처럼 그야말로 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저주의 칼날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방송을 찾아다니면서 당과 대통령을 그야말로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언론은 싸움 붙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언론의 상리가 그렇죠. 밋밋한 뉴스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신경도 쓰질 않습니다. 보다 자극적이고 말단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기사가 필요한데 방송 쪽이나 신문으로 볼 때에는 이준석은 거기에 딱 맞는 고객입니다. 고객 중에서도 고객 최고의 VIP, 그러니까 입맛에 딱 맞는 기사를 제공해 주니까 너도 나도 이준석만을 찾습니다. 이준석은 언론의 생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박지원이 그랬듯이 박지원과 똑같이 이준석은 언론에 대해서 그 생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신문과 방송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가려운 부분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찾아가서 긁어줍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이준석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을 씹고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더 이상 좋은 내용 뉴스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로부터 싸움 구경, 불 구경은 볼만한 구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유세장을 가보면은 그야말로 이런저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시비와 다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지요. 자기들 또 자기 당을 아끼는 사람들 지지층들이 많이 모이지만은 간혹가다 상대방 사람들이 나와서 판을 깨기 위해서 깽판을 벌리기 위해서 방해를 하기 위해서 짓궂은 짓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이준석과 그리고 안철수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꼬투리를 잡고 판을 서로 키우는 것이죠. 언론의 초점을 받기 위해서 아주 크게 연일 싸움질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서구 보궐선거에 임하면서 안철수가 정말 죽도록 애쓰고 지원 연설을 했는데 상대당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소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 말을 받아서 네 지랄하고 자빠져 있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넘어갔지만은 이준석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 포착이 이재명과 같이 막상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잡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패한다면 지게 된다면은 그 책임은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둘째는 김기현 당대표다. 셋째는 막말을 한 안철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세 명을 몽땅 싸잡아서 비난을 했습니다. 안철수로는 참 억울하게 짝이 없는 것이죠. 그냥 지나간 말로 한 사람이 한 얘기를 되받아 쳤을 뿐인데 아무튼 안철수로서는 자기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지원 연설을 했고 이준석은 팔짱 끼고 참관인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 화가 나에게 돌아온다. 옛날의 원훈, 구원이 생각나면서 다시 한판 붙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래전부터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당에서는 사전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때 이미 2달 전서부터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약 한 15% 정도 지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패배 책임을 모두 죽도록 고생을 한 안철수에게 전가를 시키는 그런 말투니 안철수인들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앙금을 터뜨리면서 싸움질하니까 언론으로서는 정말 따끈따끈한 기사 아니겠습니까? 연일 보도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준석이 엊그제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반비노의 저주를 터뜨렸으니 시적절하게 이용을 한 것이죠. 저는 이준석이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이준석이가 배지를 달기 위해서 정치 생명을 살아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다. 그것이 검찰이나 아니면은 혹 위쪽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그런 기자회견을 한다면 이것은 감성파리에 지날 뿐 전혀 도움이 안 되니 그런 기자회견은 이제 멈추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가지 않아서 현실로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송에 나가서 이준석이가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유승민이가 12월 달에 결심설이 나돈다. 이준석 나 자신도 비명 횡사를 당하기 전에 뭔가를 결행해야 한다. 만약에 여권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올 연말쯤에 움직이겠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난번에 흘린 눈물, 애당 차원에서 반비노의 저주를 들먹이면서 하던 그 말은 결국은 자신의 입지를 촉구한 것이고 당이 어떻게 나올까, 당이 어떻게 나를 예우할 것인가를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자신의 행동을 정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눈물이 진정 어린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던 것이 그대로 밝혀진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을 바라봤던 이준석이가 그래, 답은 거기에 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배지를 다는 것이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다. 내가 살 길이다. 완전히 굳히기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반비노의 저주를 틀먹이면서 울먹거렸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곧 20%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조사들이 곧 이어서 많이 나올 것이다. 2주 뒤쯤 가면은 김기현도 못 버틸 것이다. 그야말로 반비노의 저주를 넘어선 악마의 저주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동규 씨가 이런 말을 했었죠. 자신이 의형제를 맺고 도원 결의를 다졌지만 우리 세상에 그걸 믿었던 순진했던 나였다. 잘못이었다. 의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어리석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은 국민들이 김기현 지도 체제를 평가하는 것을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예견했다. 판단을 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김기현이 새롭게 3대 개혁안과 6개 과제를 발표했을 때에 선거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일찍 출범시키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탁상 공론일 뿐이다. 지금 무슨 권위로 선대위와 공관위를 출범시키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대동단결해서 사설로 때리고 있다. 길어야 2주 정도면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이렇게 또 묻지요.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위한 밑 작업이 아니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해석은 자유다. 그러나 밑 작업할 게 뭐 있느냐? 밑 작업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1년 반 동안 당한 것이 부족했느냐? 왜 내가 밑 작업을 해야 하느냐? 이런 말로 반문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대답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준석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1년 반 동안 당한 것이 부족하냐? 왜 밑작업을 해야 하느냐? 아니, 자신의 개인 비리 문제 때문에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도부가 와해되고 무너졌는데 본인 자신이 법원에 새로운 집행부 비상대책위원회에 그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한 번도 아니라 정말 여러 차례 계속 끈질기게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와해시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런데 1년 반 동안 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당의 공인으로서 당에 끼친 폐해와 폐악을 먼저 자신이 스스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요. 당 대표 시절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대선 때의 파행 기억나지 않습니까? 당무 거부를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정당한 정치 행위였습니까? 이때에 제명 절차까지 그야말로 일촉즉발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때에 구원해 준 사람, 도와준 사람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1년 반 동안 당한 것이 부족했느냐? 왜 내가 밑 작업을 해야 하느냐라고 자기 변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준석 씨가 남을 칭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만을 내세우지 남을 칭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는 한풀이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넓은 그릇으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정치인입니다. 그것이 큰 정치인입니다. 바다가 강과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는 온갖 오물들, 더러운 것, 깨끗한 것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바다인 겁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조폭들보다도 더 무섭고 추하고 지저분한 것이 정치의 세계라는 것을 다시는 느껴봅니다. 이준석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젊은 정치인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참신함, 순진함, 솔직함, 정직함, 그리고 패기였는데 이준석은 참신함도, 솔직함도, 정직함도, 패기도 없었습니다. 마치 보수를 지향하면서 위장 전입한 회색을 띠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이건희 회장이 하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정치는 사류다. 저는 정치가 사류가 아니라 완전히 고쳤을 수가 없는 폐기 처분을 해야 할 그런 정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국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에서 아름다움은 정말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